캐리어는 사자 보이스, 정치쇼인 사자 토론 네 분의 패널 소개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부대변인,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그리고 엔드원 오늘부터 사자 토론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전 수원시 제2부시장 현근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현근택입니다. 끼워줘서 고맙습니다. 그 자리에서 올라왔어요 지금. 끼워줘서 예? 고맙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올라왔습니다. 방송 이거 처음 하는 거 아니야? 지난주에 얘기 처음. 아니 그 사퇴하고 나서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 지난주 왔잖아요. 지난주. 그러니까 다른 데는 없죠. 아니요, 다른 엄청 많이 데는 하고 있죠. 계세요. 아, 벌써 나오고 근데 있어요. 여기가 네. 처음이자 이제 또. 네. 벌써 나오고 있어. 네. 메인 왜 프로그램은 여기가. 그러면 뭐 다 한두 달 있다 곧 하차하겠네. 저렇게 꼭 초를 쳐요. 저희는 또 의리가 있기 때문에 네. 예, 뭐 저랑 같이 먹은 아침밥이 한두 끼도 아니고. 네. 예. 저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필리버스터. 야당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 대표 필리버스터, 그리고 지금 기록을 갱신하고 있어요. 이게 24시간을 채울 것 같아요. 24시간 되면은 강제 종료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내가 다 하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20시간 넘었으니까 뭐 4시간 버티겠죠. 오늘 오전 내내. 일단 평가부터 좀, 지금 20시간 26분. 예. 평가부터 좀 짧게 들어볼까요? 예. 누구부터 하실래요? 뭐 예. 제가 같은 당으로 드릴까요? 다른 당으로 드릴까요? 다른 제가 당? 이제 뭐 예. 객관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예. 일단 첫 번째 저희 좀 역사를 찾아봤어요. 이 역사? 필리버스터.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24시간 18분을 했더라고요. 1957년도에 한 명이. 와. 예, 그리고 우리 한국 정치인들 중에서는 이제 최근에 국민의힘 박수민 예, 의원 예, 예. 이분이 17시간을 넘게 했고 예. 그 전에는 저희 민주당에서 이제 김광진 의원이 테러 방지법 때 처음에. 네, 10시간 18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신기록은 세운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이 대표의 무게감을 봤을 때 낄 때 안 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가 이제 필리버스터 하러 나온다는 거는 사실 이제 정치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대표가 나설 자리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장동혁이 나섰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Why? 당내에서 많이 이제 몰려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로. 첫 번째로는 좀 당 대표 된 지 뭐 6개월 뭐 좀 됐는데, 몇 개월 됐는데 뭐 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만 있고, 뭐 당내적으로 뭐 한동훈 전 대표 뭐 징계한다고 해가지고 뭐 분란만 일으키고 뭐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조금 돌파하기 위해서 본인이 24시간 혼자 끝내겠다라고 하면 어찌 됐든지 간에 필리버스터 끝내고 내려오면 뭐 약간 오버하면 병원에 실려갈 수도 있고, 예. 어쨌든 간에 당내에서 수고했다라고 어쨌든 좀 결집은 되는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장동혁 대표가 당내에서 몰려 있는 어떤 본인의 입지를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본인이 나섰다. 근데 책을 가지고 나오셨더라고요. 예. 근데 책의 내용을 보면 제가 다른 책은 몰라도 예. 책 많이 가져갔어요. 예, 근데 다른 책은 몰라도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예. 스티븐 레비치 그 책은 제가 이 밑줄을 치면서 읽었거든요. 오. 근데 이제 그 책을 보면 이제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위험 시그널이 한 4가지가 있어요. 예. 그 첫 번째가 정적을 향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거. 그 두 번째가 언론을 탄압하는 거. 예. 세 번째가 지지층의 어떤 폭력적인 행태를 간과하고 무시하고 내버려 두는 거. 예. 마지막이 이제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건 딱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장동혁 대표는 지금 민주당과 여당을 향해서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 장동혁 대표가 드디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옳은 소리 하는구나. 예. 이렇게 인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민주당은 그 무슨 뭐 텍스트가 제공돼요? 왜요? 아까도 박영진 의원도 똑같은 4가지 얘기를 하던데. 아니 보면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패널들 얘기할 때 보면 뭐 어디서 지시받은 듯이 다 똑같이 얘기를 해. 아, 이 책 베스트셀러였어요. 아, 저도 읽었습니다. 다 그러니까 읽었는데 핵심이 딱 4가지잖아요. 똑같이 4가지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셨어요? 교훈이 맞나 봐. 민주당은 안에서 지도부에서 딱 짜줘갖고 야 오늘 가서 이거 일제히 공격해 이렇게 입을 맞추시는 것 같아. 그럼 제가 하나 더 그거 맞죠? 말씀드릴게요. 그거 맞죠? 박용진 의원님 얘기
얘기 안 했을 건데 뭐. 이분이 그 전에 쓴 책도 베스트셀러였거든요. 뭐요? 그 제목이 뭐냐? 어떻게 극단적인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그건 전에 쓴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쓴 거야. 겁니다. 그것도 읽었습니다. 제대로 공부하고 해. 지령을 잘못 받았네. 아이고. 지시를 잘못 받았네. 지시를 잘못 받았네. 아니, 어쨌든 제목으로 아니, 끝내는 거죠. 저한테는 안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직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아 그러구나. 핵심이 아니라서. 거기 아직 들어가지 못한 거야. 일단 우리 강성규 부대변인이 고 얘기했어요. 저 장 대표의 정부적인 의도, 의도라기보다 효과. 예, 뭔가 당내 리더십을 조금 돌파. 정치적 돌파로 삼을 거다. 맞습니까? 그 평가에 동의하세요? 아니 근데 일단 당 대표가 그 장동혁 당 대표가 저렇게 애쓰고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고생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저한테는 뭐 저 징계한다 뭔다 뭐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덕담? 예, 어쨌든 당 대표로서 그 야당 그 집권당이 다수의 폭정을 저지르고 있는 거잖아요.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거 벌써 몇 번째 그 이름을 바꿔가면서 내용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막기 위한 그 야당 대표의 어떤 노력, 눈물겨운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정무적으로는 뭐 생각해 보면 본인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그 빠져 있잖아요. 아까 강성필 부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내가 이 정도의 결기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아마 수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24시간을 채워서 기록을 완전히 만들겠다. 24시간 채우면 24시간이면 종결되니까 더 이상 의 기록은 없는 거예요. 다음에는 타이 기록은 나올 수 있어도 그걸 넘어가는 기록은 나올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다가 이제 뭐 끝나고 난 다음에 병원에 실려가거나 뭐 좀 치료를 받거나 해서 빨리 건강을 이제 하고 나면 몸이 많이 지칠 거예요. 우원식 국회의장 보니까 뒤에 앉으셔갖고 거의 이제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나 연세도 있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참 이런 상황이 계속 오는 거 굉장히 좀 불행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5개의 책을 들고 가셔서 말씀하시는 거 좋은데 당내 민주주의도 우리 당 내부의 민주주의도 그렇게 좀 보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김종혁 최고위원 입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그런 좀 칭찬, 뭐 좀 이 멘트가 나갔어요. 그게 바로 일단- 필리버스터 효과죠. 일단 성공이에요. 아 이거 필리버스터 효과예요. 왜냐면 지금 저는 옛날부터 굉장히 친했어요, 사실은. 한때는 같은 식구였잖아요. 같은 식구였고 그 장동혁 대표가 이 낡고 썩은 보수의 새 심장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경선할 때 말이죠. 최고위원 경선할 때 이른바 강성 윤호개인 세력들이 얼마나 야유를 퍼붓고 뭐 공격했는데 그때는 윤호개인이 아니었죠. 굉장히 강성 쪽에서 야유를 퍼붓는지 몰라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그때 한동훈 비대위 때 사무총장하고 맞아요. 러닝메이트로 해서 수석 최고위원하고 한때 한동훈의 남자였잖아요. 그리고 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갈라서 가지고 이런 극적으로.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 말씀처럼 이런 상황이 있어도 그래도 수고하십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바로 이제 필리버스터 효과인 거죠. 한마디 그게 효과인데 그거는 어느 정도 효과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 그렇게 막 24시간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당의 분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필리버스터가 약간 우스워진 게 지난번에 필리버스터 할 때 그 어떤 분이 있는데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도 법안에는 찬성하지만 찬성하는데 필리버스터 한다라고 했던 분이 있어요. 그때부터 사실 모양이 조금 우스워졌어요. 원래는 반대를 해야 되는. 그렇죠. 원래는 반대 토론을 하는 것이지 찬성하는데 필리버스터 하겠다? 그러면 이 필리버스터 취지 자체가 소수당이 다수당이 통과시키는 거를 저지하기 위한 그런 수단인데 우리도 찬성하는데 필리버스터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게 자체가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거라서 그때부터 제가 보기엔 조금 우스워졌다고 봐요. 그럼 어쨌든 당내 정치는 는 성공했다. 제가 우리 저 김근식 위원장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일종의 지식인 정치학 박사. 가끔 제가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정치학 박사. 일관된 지식인. 일관된 지식인 정치학 박사. 가방끈 우리 5명 중 제일 그래. 그죠? 예, 그럼. 그러면 어제 장 대표가 가져온 책들 많이 가져들어가요. 근데 원래 법안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가져들어가잖아요. 근데 책들을 가져갔어요. 성낙인 교수의 헌법학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알렉시스 드 토크빌, 유명한 사람 많이 나오네. 미국의 민주주의,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자유헌정론, 프리드리히. 스티븐 레비츠키. 이거는 저 우리 강성빈 부대변인 열심히 읽었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요 책을 가져갔잖아요. 이거 다 보셨죠? 그럼요. 앞에 거는 다 이제 정치학 박사니까 다 보셨죠. 고전들. 예.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라. 뭐
보여주는 게 그렇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강성필 부대변인이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콕 집어가지고 지금 책 이야기를 하는데 그 책 전부 다 일관되게 흐르는 맥이 뭐냐면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기본 장치가 바로 견제와 균형이고 사법부 독립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자유론 같은 거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사법부가 민주주의 핵심이라는 것을 철학적으로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레비츠키 이야기를 좀 아까 이야기를 하는데 네 가지 잠재적 독재자의 시그널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트럼프를 겨냥해서 비판한 거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비판을 그 책에서 할애하고 있는 건 차베스에 대한 비판이에요. 근데 차베스가 가장 크게 비판받는 게 뭡니까? 사법부를 장악하는 거거든요. 차베스하고 마두로가. 그러니까 그때 이 책에 나와 있는 네 가지의 잠재적 독재자의 시그널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잠재적 독재자가 투표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민주주의를 깨트리는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 심판의 매수입니다. 심판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사법부를 장악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정부가 그걸 하고 있잖아요. 조의대 겁박하고 직위원 겁박하고 입법부의 다수당의 힘으로 사법부의 재판 구성까지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 책을 가지고 나갔는데 민주당에서 강성필 부대변인에게 준 지시 내용은 그건 다 빼고 잠재적 독재자 그 트럼프의 네 가지만 이야기하면서 윤석열로 치환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 차베스하고 마두로의 사법부 탄압, 심판 매수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동혁 대표의 이번에 필번은 굉장히 칭찬을 해도 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 아마 이 시간에 여기서 이야기했지만 통일교 특검법을 수용하기 위해서 장동혁 대표가 나서서 빨리 단식하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단식을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통일교 특검 어제 받아버렸잖아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걸로 단식하기 좀 애매해졌어요. 그러니까 필벌을 24시간 한 걸로 저는 단식 투쟁한 거의 효과는 저는 퉁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저는 입법 폭거에 대해서 야당 대표로서 그 정도 하는 건 뭐 저는 충분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건 또 우리 김종혁 최고 계시지만 주말에 한동훈 전 대표는 토크 콘서트를 했어요. 지금 월요일 날 장동혁 대표는 24시간 필벌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과 우리 당내 의원들 그다음에 우리 당원들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김재욱 최고 계시지만 제가 이후에 해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가 있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 김근식 교수님 뭔 소리야 그게? 김근식 교수는 딱 들어보니까 장동혁 파네. 장파에 한 장 중에는 장이 확실한 것 같고 왜냐면 청취자들이 다 아니까 괜찮고 다 아니잖아요. 제가 친한계라는 단어를 공천을 앞두고 있다고 너무 심하네. 제가 친한계라는 단어를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치판에서 친윤계, 친명계 제일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친명이라는 것은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줄 서가지고 공천을 받으려고 했던 거고 친윤계라는 것은 권력의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줄 서가지고 자기 이해관계를 챙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친한계라는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발 나는 언론사 기자들한테 친한계 쓰지 마라. 혁신파라고 해라. 개혁파라고 해라. 우리가 뭐 한동훈 무슨 뒷고문이 따라다니고 한동훈 무조건 추종하고 한동훈 따라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당의 노선과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동훈의 생각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의 노선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변화 혁신의 방향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 당의 당원들 우리 당의 의원들 대다수가 한동훈과 똑같습니다. 지난 12월 3일 날 비상겸 1년을 맞을 때 50명이 넘는 초대선이 연판장을 돌렸고 영남 중진 의원 원조 친윤까지 나서서 한동훈의 방향이 옳다. 장동혁이 틀렸다고 정리해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노선과 변화에 대해서는 한동훈이 구심점이 돼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는 이 장동혁 대표의 그 명민한 그 머리 좋은 건 뭐냐면 그 노선에 대한 투쟁을 빼버리고 한동훈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프레임을. 근데 한동훈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바꾸면 이게 다른 노선에 대해서 한동훈의 구심점을 동조했던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이 침묵을 지켜버리는 거예요. 이건 한동훈 대표가 좀 반성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가에 대한 장동혁이 왜 노선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은 회피한 채 한동훈과 우리 김정혁 최고에 대한 개인적 공격으로 이걸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는가 그게 왜 먹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쪽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되게 어려운 얘기. 잘 들어보는데 유심히 들어봤는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쉽게 말해서 아니요 저는 못 알아듣겠어. 정확히 이해하고 강의들 이렇게 되게 어려워요. 간단한 어떤 말인데. 말씀이냐면 쉽게 말해서 이 장동혁 대표가 이 한동훈 대표 개인을 공격한다는 거거든요. 당원 게시판으로. 네. 근데 한동훈 이 전 대표와 관련해 가지고 당내에서도 사실 좀 비호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비호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본인 스스로가 좀 돌아봐야 된다는 반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내가 지시를 안 해도 잘하던데. 예, 그 말이 왜냐면 이 사람이란 정치인이라는 게 만나면 만날수록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나 뭐 이준석 그 개혁식당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좀 인간적인 매력이 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긴 맞지만 또 그런다고 해서 제가 또 가슴 깊이 뭐 함께 하면서 이렇게 도와야지라는 생각은 조금 덜 드니까 이게 한동훈에 대해서 공격을 할 때 당내에서 한동훈의 주장에는 동의하면서도 방어를 같이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적을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메시지로 싸우면 안 될까 메신저로 공격한다 뭐 그런 비슷한 거예요? 결론은 한동훈이 지도자로서 좀 인격적인 그릇을 좀 넓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이게 전형적인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선상에 놓고서 피해자 너도 문제가 있는 거야. 가해자가 저렇게 공격하는 것은 너한테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아니 그럼 제가 당내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장동혁 대표가 예를 들면 당성을 강조하는 게 이거 북한 노동당이나 하는 건데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나 우리가 모든 사람을 일치단결하게 똑같은 목소리만 내라는 것은 파시스트 정당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비판한 것이나 아니면은 손바닥에다 왕자 쓰고 나오신 분이 무슨 기도하고 성경 읽는다고 그러니까 그거 이해 잘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게 당을 모욕하고 당대표를 폄하한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저한테 징계 2년을 내리는 거 이거를 가해자와 피해자가 똑같이 놓고서 야 피해자 너도 말 조심했어야지. 왜 당내 민주주의를 외치고 왜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왜 망상 환자들한테 좌우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 네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너도 징계받을 요인을 제거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 가해자 민주당 원칙이 원래 그거예요. 민주당은 뭐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가해자가 말이야 피해자한테 그따위 소리를 얘기하냐고 그렇게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논리는 뭡니까? 아니, 그 논리는 한동훈 김근식 대표나 교수님이 저는 먼저 얘기하신 피해자예요. 거고, 김근식 교수님 얘기하신 거고. 김근식 교수가 말 잘못하는 거야. 사람 근데 아, 드디어 나왔다. 가해자고 피해자를 똑같이 봐.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라 김재현 감정이 섞일 수밖에 씨께서 없어요. 이걸 가해자 피해자 논리로 동일시한다는 말은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럼 비판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한동훈 대표에 대한 단계 당무감사나 김정일 최고에 대한 2년 이 당원권 정지 징계는 부당하다는 건 일관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건 취소돼야 되고 중단돼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 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공감을 해요. 근데 12월 3일 날 비상계엄 1년을 맞아서 우리 당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당원과 의원들이 한동훈 노선과 똑같은 이야기를 해줬던 것에 비하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부당한 징계고 부당한 당무감사라는 걸 다 동의하지만 물어보면 가끔 대답하지 나서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왜 그런지는 생각을 냉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만약에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또 댓글창에 너 한동훈 배신했구나 나올 거예요. 그게 저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윤어게인이 한동훈 대표를 배신자라고 하는 논리랑 똑같은 겁니다. 한동훈 대표에게도 쓴소리는 해야 되는 거고 한동훈 대표가 이건 이렇게 했으면 안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주위에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대표적인 게 저는 당원 게시판 논란 시작이 된 게 작년 11월 아닙니까? 이게 물론 용산에 오다를 받아가지고 그 보지도 않는 당원 게시판 다 뒤져가지고 그 찾아내가지고 이제 한동훈 이제 사실은 압박하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부당한 정치적 음모죠. 그래야도 정치 지도자면 그게 제기가 되면 자기가 쓸 리가 없잖아요. 썼을 시간도 없고 그러면 집에 가서 물어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것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어봐서 자기 가족이 했다 그러면 아 정말 미안하게 됐다. 나는 몰랐는데 아까 우리 김정일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당대표로서 대통령한테 너무 과시당하고 조리돌림 당하고 친인들이 날 너무 조롱하니까 우리 가족들이 정말 할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려고 했던 것 같다. 정말 이게 논란이 돼서 미안하다.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에 더 와서도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들이 한동훈 개인을 공격해서 메신저를 공격하려고 하는 저 장동혁 대표 음모가 분쇄되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절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길 바랍니다. 나는 그게 지도자예요. 맞아요. 김근식 이게 또 저보고 배신자라고 하는데 할 말 아니, 없어. 야, 이거 김근식 3대1이네, 교수님 갑자기. 얘기에 100% 동의하는데 딱 하나 동의 못하는 게 있어요. 뭐요? 뭐냐면 한동훈이 쓸 리가 없다. 그 당연히 쓸 리가 없어. 아니 왜냐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가족 명의로 한동훈이 썼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물론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예를 할 수 있지만 아니 들어보세요. 저도 한동훈 우리 김정일 최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만 정리 나와 그렇죠. 있는 거. 김정일 최고는 당당하잖아요. 내가 뭐가 문제야? 내가 할 수 있어. 그리고 언론의 자유고 당내 자유 민주주의 활약돼야 돼. 하잖아요. 일단은 근데 예.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만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작년에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했던 얘기, 그 다음에
올해 저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중간 발표한 것만 합쳐서 보면 거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막 되게 쌍수로 뭐 개목걸이하고 욕한 거 있거든요. 그거는 한동훈이라는 사람 썼는데 그 한동훈은 동명이인이다. 다른 동명이인이야. 사람이었죠. 73년생 아니에요. 네. 그거 이제 나와 있고 가족들, 그다음에 가족들 명의로 가족 명의로 된 글들은 주로 이제 윤석열 당시 대통령 비판하는 사설하고 칼럼을 이렇게 링크 걸어놓은 거 그거가 대부분인데 거기가 그거는 이제 가족 명인데 전화번호 뒷번호가 똑같고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의 주소지인 강남 병 당원이었었다. 그게 이제 올해 이제 2호선 저 당무감사위원장 중간에 발표한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짜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다 아니다까지는 발표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나온 사실관계. 그 미국에 있는 뭐 아들 뭐 딸. 이거 나오지 않았어요? 딸인가 아들인가도? 딸. 예. 그 딸의 명의로- 주소. 있다. 네. 그거까지 나왔어요. 아니 그 명의로 쓴 것도 아이디. 있잖아요. 네. 아이디. 그러니까 그래서 가족 아니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게 물론 뭐 한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가족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그 당시에 약간 뭐 비난을 받고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발은 당연히 한동훈 영향권이 있겠죠. 본인이 했거나 아니면 가족한테 시켰거나. 그러니까 한동훈이 중심인 것이지 가족이 중심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근데 그걸 이게 자꾸- 난 법률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이해가 안 돼. 아니 뭐 법률가 어찌됐든 간에 아니세요? 이해가 제 뭐가 말은 안 되시는지 그거는 뭐가 안 광고 돼? 듣고 제 말은 저 얘기할게요. 어쨌든 익스큐즈 하고 광고 넘어가면 된다는 듣고. 거예요. 광고 익스큐즈 하고 듣고 출연료 받아가세요. 나는 지역이 사자 토론 저 광고를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출연료가 나갑니다. 아.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끊었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 하시던 말씀. 정리를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단계 논란이 된 게 작년 11월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술에 취해서 완전히 그 끌려 사람들한테 실려 나갔다는 얘기. 그리고 그 이전에 뭐 강호필 씨한테 불러와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 뭐 주변 사람들 사지절단. 모두 네. 한동훈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김건희 씨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다. 이게 특검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한참 퍼질 때예요. 그때 딱 때를 맞춰서 당원 게시판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저도 그때 최고위에 있어서 아는데 정말 그 당원 게시판에 입으로 담을 수도 없는 욕설들을 뭐 말할 수 없어요. 살모사, 배신자 뭐 얘기도 안 하겠어요. 너무 심한 얘기들이 그 쏟아지고 있을 때예요. 그럼 거기서 나머지 한동훈 그 대표의 그 가족의 이름으로 된 4명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윤석열 김건희가 잘못하고 있는 건데 왜 우리 저 한동훈만 욕하느냐라는 사설과 칼럼 같은 것들을 소극적인 방어를 올려놨던 거예요. 그걸로 여론 조작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 그 몇 달 동안에 올라온 글이 거의 100만 건에 육박하는데 수십만 건 이상인데 그중에서 1000건으로 여론을 조작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신문이나 사설 칼럼 기사 이런 걸로 여론을 조작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또 얘기하는 게 왜 그때 바로 얘기하지 않았어? 그때 자기 가족이면 그냥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지. 원래 익명 게시판에 누가 당원이다 아니다를 밝히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아무도 이것을 내 가족이다 이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각 당마다 압수수색 영장 나오기 전에는 그런 거 당원 명부 공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걸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만약에 당 이쪽에서 그 단계 하는 쪽에서 지금 지금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사람들이 실명을 밝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고발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알기는 24일 날 경찰서 가서 조사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얘기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개인정보만 보호받는다라는 기상천외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재판관입니까? 그분이 어떤 사람의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보호되지 않을 그런 기준을 자기가 마음대로 판정을 해요. 명백하게 이것은 자기 스스로 그 개인적인 의사에 의해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경찰 조사를 받아요. 그런데 이런 저간의 사정을 따져보면 한동훈 대표나 저는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거대한 음모의 피해자예요. 그런 피해자들한테 야야야 니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니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안 따라가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해왔던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등한 자리로 놓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근데 한마디만 할게요. 한마디만 할게요. 이게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거 보면서 아마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걸 좀 느끼기 바래요.
이 특수부 검사들이 이런 식이에요. 아까 말씀처럼 100만 건 뭐 있고 다른 사람 다 있는데 또 하나만 딱 잡아가지고 너 잘못했지 인정해. 그게 사실은 특수부 검사 스타일이거든요. 본인도 그걸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세가 말씀처럼 아니 내가 그렇게 공격을 당했다. 우리 가족도 그렇게 한 거다. 미안하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건 털고 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의 영역은 아니에요. 정치 영역이지. 정치 영역에서는 저는 아마 이 장동혁 대표가 이거를 계속 갖고 가려고 할 거예요. 뭐냐면은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카드로 남겨놓는 거거든요. 나중에 당대표 나올 수도 있고 대선 후보를 경쟁할 수도 있고 잠재적 경쟁자잖아요. 그러면 그 경쟁자에 대한 카드를 계속 쥐고 있으면 본인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한테는 이게 불리한 카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털고 가라 빨리.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알겠습니다. 예. 정치 지도자는 저도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만 그 정직이 최선의 방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책임이나 무슨 논리적인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뭐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탁월하죠. 그러나 정치 지도자로서는 정직이 최선의 무기라는 대중들의 국민들의 눈이 있어요. 눈이. 그러면 이게 정말 억울하고 부당하고 우리 김정일 최고 말씀대로 피해자한테 왜 너 나한테 자백을 요구하는 거야. 정말 부당한 이야기지만 정치 영역에서는 그게 불가피한 상황이 됐으면 정직함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앞으로도 정직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걸 볼게요. 필리버스터 얘기하다가 단계까지 갔는데 필리버스터의 시작이 결국 이거잖아요. 내란 전담 재판부법. 이 물 흐르듯한 이 유려한 진행 좀 보고. 기가 막힌다 정말. 내가 기가 막혀. 예. 야, 이거 내란 전담 재판부 위헌성 완전히 정리된 거예요? 정리됐죠. 왜요? 왜냐면 지금 아마 흐르는 기류가 만약에 이 그 민주당 안이 통과되면 대법원도 예규를 그에 맞춰서 아마 바꿀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핵심적인 남은 게 이제 뭐 배당 부분인데 그것도 아마 복수로 하면 되거든요. 하나만 딱 정해놓으면 문제가 되는데 복수로 재판부를 해놓고 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사실은 위헌성은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은 위헌성보다 아까 뭐 박영진 전 의원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위헌법률 심판 제청했을 때 판사가 받아줄 거냐 말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면 무조건 일단 무조건 신청해요. 신청했는데 판사가 받아줄 거냐 말 거냐. 근데 만약에 법안 만들어지고 대법원 얘기도 그에 맞춰가면 고등법원 판사들이 참여해서 구성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재판부가 고등법원 판사가 결국은 이 위헌법률 심판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판단을 하나 되는데 자기가 임명돼서 재판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위헌이 있어라고 할 리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더라도 안 받을 가능성이 100%. 그러면은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되는데 뭐하러 그렇게 강행을 합니까? 다 하기로 되게 똑같다는데 저는 그게 이 이해가 법을 안 가요. 만약에 안 했으면 얘기대로 대법원이 하면 예규를 안 만들었을 거예요. 얘기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죠? 대법원이 예규를 안 만들어. 그러니까 이미 애기들을 만들고 이 행정 애교까지 했으면은 밀어붙이다가 나 그래 우리가 요구한 게 대부분 관철이 됐네 하고 그 수많은 국민들의 저항과 반론이 있으면 그냥 중단하면 되잖아요. 냉정히 따질게요. 그걸 아니, 왜 계속 법을 해요? 안 만들었잖아요. 예규를 만들었다가 이거를 다시 또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에이 법하고 예규는 달라요. 법은 국회 통과가 된 거고 예규는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기 그럼 때문에. 이 얘기인 거네. 예. 대법원이 만들어온 예규대로 해도 되는데 예규는 법이 아니니까 만들었다가 조희 대법원장 안 할래 하고 그럴까 철회할 봐. 수도 있으니 강제성을 부여한다 법을 아니, 얼마나- 지금은 얼마나 법이 궁색한 논리야. 예규보다 약간 더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윤석열 논리예요. 그거 무슨 소리예요, 그게 네. 또. 무슨 논리인지 아세요? 뭐요? 야, 내가 비상계엄했어. 왜? 국민들이 민주당이 얼마나 폭거를 저지르는지 몰라서 내가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한 거야. 이거는 계몽령이야. 라고 주장하는 거나 야 대법원에서 말이야 대법원에서 안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법원 사법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들어서 밀어붙이는 거야. 뭐가 다릅니까? 논리 구조가 똑같아요. 조금 다른 실무적인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런 폭력적인 논리 구조를 가지고 지금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폭력적인 논리를 가지고 국민들을 압박한 거예요. 아니 그거 말이 계엄령하고 됩니까, 말이 이게? 돼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이거 안 했으면은 대법원에서 예규 만들었겠어요? 안 만들죠 당연히. 그러니까 만들 이제 이유가 없잖아요.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만 두라고. 협박을 해서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만 두면 되지. 자, 저도 네. 한마디 할게요. 자,
일단 대법원은 아니 민주당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내란 전담 그 재판부 자체가 위헌성이라면서 왜 자기 본인들로 그러면 위헌성이 있으니까 끝까지 안 해야지 이제 와서 하는 겁니까? 그리고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민주당의 수정안을 보면 판사회에서 추천을 하잖아요. 그래서 판사 재판장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대로 따지자면 무작위라고 하지만 배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 무작위로 된 판사에 대해서 연고가 있는 변호인을 선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피 기피로 지연 작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를 추천을 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민주당이 겁박하니까 결국 밀리고 떠밀려 가지고 이 애교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지금 하잖아요. 그게 민주당이 그 정도 성에 찼으면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야당 대표가 반대하고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이 필리버스터 하면 이 정도에서 중단해 주는 게 아까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 책에도 나왔지만 심판을 탄압하는 거잖아요. 심판을 매수하려고 하고 그러면 중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아까 흥근택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후퇴한 지금 오늘 올려놓은 그 본회의 안 그거하고 대법원의 애교하고 큰 차이가 없다면서요. 큰 차이가 없는데 왜 밀어붙이려고 합니까? 그러면 이건 내가 강행해서 법으로 만들어 놔야 직위원이든 조의되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밖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 차이가 뭐예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뭐? 아니 무작위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김근식 판사가 무작위로 배당이 됐어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김근식 그 판사하고 연고가 있는 사람을 변호인으로 넣게 되면 회피 기피가 아니 된다니까요. 모든 재판이 배당이 되면 재판부 판사들과 연관 있는 사람을 변호사로 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법으로 하겠다? 그게 정말 민주당 지시사항이군요. 그것도. 아니요 당연한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아니 지지사 아니, 이건 지지사처럼 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지시사항 맞네. 아니지 말이 안 되는 논리지. 지난번 법안에서는 1%도 결국은 안 되는 그 우려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입법을 대법원 강행한다. 1%도 안 되는 구속 취소가 된 거예요. 직위원 재판부에서. 그래서 그동안 직위원을 계속 눌렀잖아요. 아니 눌렀는데 제가 네. 그때로 되고 아니, 강 있습니다. 부대변인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의 기본 전제가 뭐냐면 조희대는 악마다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름도 안 불러. 그냥 그 명칭도 안 붙이고 그 우리 저 정청래 대표께서는 조희대가 대법원장을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마치 무슨 내란 동조 세력이고 뭐라 그랬어요? 민주당 한덕수하고 정상명 전 총장하고 또 무슨 저 최은순 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역적 모의를 했다고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그 저 12월 3일 계엄의 밤에 대법원장이 그 지시를 해갖고 내란에 동조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특검에서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은 나와서 야 그 판사 파견하지 마 이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아니, 특검이 얘기했어요. 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잘못된 어쨌든 거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이재명 그때 당시 대선 후보 날리려고 했던 건 자. 맞잖아요. 자,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정리하고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안 끝나, 그 계속 판사 얘기하면. 지연과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그 1%라도 벌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재판에 우리 국민들이 받고 있는 재판에 그 재판장이 정해지면 이 사람한테 연줄을 대서 할까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재판은? 아 지금 다른 재판 얘기하는 게 내란 그러니까, 전단 재판 아니,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거 사법- 사회적으로 아니, 중요한 그거 쟁점 거잖아요. 안 해. 쟁점 사법부터 안 해. 정리할게요. 쟁점 아니래잖아. 그러니까 네, 사법부의 쟁점 안 해. 독립이라는 것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들어 자, 여러분. 사회자가 말씀하시잖아. 짝짝짝. 자, 플레이트 한번 치고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저기 이거 통일교 특검. 아니 근데 절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받았어요. 그때는 당내나 뭐 우리 지지자들 여론이 안 좋고 아마 최근에 여론조사. 예. 또 주말 사이에 뭐 당정청이라고 해야 되나? 당정대. 아직까지는 대예요. 예. 하여튼 당정대에서 얘기가 있었겠죠. 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대통령도 뭐 여야 합의 없이 관계 없이 지휘고와 막론 하자는 얘기고. 예. 그리고 아마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뭐 민주당도 물론 걸리겠지만 국민의힘이 자유로워 이 얘기도 있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 이제 2차 우리 종합특검을 해야 되는데 예. 아니 민주당이 이걸 받으면 국민의힘에서 2차 특검 안 받을 명분이 있어요? 다 하자는데 예. 이게 왜냐하면 잘 보시면 그러면 김건희 특검에서 나온 거예요. 파생돼 온 거예요. 독립적인 게 아니라 통일교 문제가 예. 그럼 이게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통일교 특검 받아. 그러면은 종합특검도 해.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통일교 특검 안 받고 2차 특검만 밀어붙이기는 좀 부담이 됐다. 좀 그럴 수 있죠. 그 부분은 그래서 둘 다 하는 쪽으로 그렇죠. 방향을 잡았다.
근데 추가적인 하나가 또 뭐냐면 뭐야? 저희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할 때 국민의힘이 지금 우리는 권성동도 구속되어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교 수사 받을 필요 없고 민주당 전용 통일교 특검을 하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저희로서 그걸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말세를 지나면서 개혁신당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야 정치인 모두로 확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사 범위도 달라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입장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지난주에 했던 말씀하고 너무 다르네. 지난주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두 분 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왜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저는 얘기했어요. 일주일 국민의힘 사이에 왜안 받냐고. 아니 그럼 왜 받았다고 보세요? 아니 왜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본질을 봐야 되는데 지금 그 정청래 대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국민들한테 얘기했던 분이 불과 며칠 사이 이걸 확 뒤집어 갖고 뭐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한테 사과하셔야 돼요. 정청래 대표는 본인이 밝히셔야 돼요. 왜 그 이전까지는 절대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며칠 사이에 그걸 바꿔서 아 이거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셨는지 다 궁금해하거든요. 도대체 그 당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무슨 정략적 계산을 가지고 이 특검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는지 정청래 대표는 국민들 앞에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무슨 계산인 것 같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내부에서 살펴보니까 아 이거 친명과 친문 사이의 갈등 구조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용산 대통령실과 지금 이제 청와대로 가지만 얘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부에서 뭐 경찰 보고를 미리 받았나? 받아봤더니 아 우리가 별로 다칠 건 없고 내지는 아 그쪽은 제가 알아서 하고 야당은 저희가 작살나겠습니다라고 보고라도 받으셨습니까? 그건 추측인 거죠 일단. 추측이죠. 그게 저는. 음모론인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입장을 아니 바꾸는 거에 김재관 의원님 대해서 정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아니, 안 돼요. 이거를 얘기를 하셔야지. 아니 지금 어떤 객관적인 증거 하나라도 아니 있으세요? 대법원장에 아니, 대해서 그것부터 얘기해보세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건 추론에 불과하다고. 추론도.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비난을 하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가서 가라오케에서 노래 불렀다고 주장한 그 당에서 무슨 할 말씀이 있으세요? 받은 그러면- 게 좋긴 하시죠? 예? 아, 저는 좋아요. 100%죠. 그리고 좀 늦차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통일교라는 뭐 이단 사이비 얘기를 듣고 있는 거대한 종교 집단이 금력과 돈과 그리고 신도들을 동원해서 한국 정치를 여야 가릴 것 없이 마구잡이로 흔들려고 했던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거기에 여야 정치인들이 연루돼 있고 심지어는 장관, 국정원장 이름까지 오가고 현재 대통령이 되신 분의 이름까지도 오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특검을 해야 돼요. 제3자 특검은 반드시 해야 제가 돼요. 이제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저는 환영합니다. 예. 환영하고 주말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그런 결심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당도 이걸 야당 탄압용은 안 된다. 뭐 특검 추천권이라든지 수사 대상 범위 가지고 또 티격태격하면서 이거 그 결렬시키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밀어붙여서 합의를 이끌어내서 오랜만에 여야 합의로 만장일치된 특검법을 발의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게 정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했는지는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중요한 것은 과거에 2000 몇 년도인가에 차떼기 정당 사건이 한번 있었잖아요. 예. 그 사건 한번 터져가지고 수면 위로 정치자금 문제가 다 끌어올려져가지고 그 다음에 한국 정치에서 정치자금의 문화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에 이 통일교 특검을 통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사실 다 밝혀서 엄정하게 처벌해서 이제는 한국 정치에 사실은 지금쯤이면 선진국 정치면 이 로비 문화에 대한 분명한 투명한 절차가 생겨야 됩니다. 이게 통일교가 이게 소수 비주류 교단이다 보니까 계속 그냥 무작정 접근하고 제공하고 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정치적 영역을 넓혀온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화를 시켜서 로비에 대한 불법성 로비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서는 완전히 근절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치 문화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100% 동의해요. 예.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두 가지인데. 갑자기 마지막으로 왜 쿨하게 그러냐면 끝났는데?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여냐 야냐 누구냐 그걸 가리면 안 돼요. 예. 이쪽 그러니까 결국은 로비를 하는 측을 대상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건 또 통일교에 한정하면 안 돼요. 예. 신천지라든지 정광훈이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정치와 결탁된 어떤 종교 외피를 쓴 이런 부분에 전부 넣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리고 시간에 제한 두면 안 돼요. 공소시 어쨌든 있는 건 남아 있는 건 다. 그러면은 여야 막론랑 다 그냥 다 하고 통일교, 신천지, 뭐 정광훈 어쨌든 유사 뭐 종교 단체들은 전부 포함시켜도 이참에 확실히 털고 가야 되지. 이건 여야 문제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야는 다 대상으로 하되 무조건이죠 당연히. 알겠어요. 자 그러면 다 대상하는 거 맞는데 이제 봤을 때 민주당 한번 국민의힘 한번 상대 정파 중에서 상대당 저 누구는 꼭 해야 된다는 사람 있어요?
누구는 꼭 해야 된다는 표정은 그래도 지금 없어요. 없어요? 네. 아, 지금 이제 언론 보도 나오는 근데 이제 거 궁금한 건 딱 하나 있어요. 궁금한 거 그럼. 아니 누구를 꼭 해야 된다, 이분 해야 된다 이런 거 정말 잘못된 거고 다 해야 되는데 제가 단순히 언론을 보고 좀 궁금한 궁금한 거. 점이 이 나경원 의원님은 자꾸 천정군 갔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그 말은 드릴 말씀이 없다, 요지가 아니다, 핵심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정치권에 있으면서 이 문법을 분석을 해보고 번역기를 돌려보면 갔어 안 갔어 했을 때 다른 얘기하면 갔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갔다고 해서 다 불법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 없다. 갔으면 가셨다고 얘기하시면 된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저는 누구가 또 우리 저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학자 총재를 만났는지가 참 궁금해요. 근데 사실 이런 수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의도한 대로 못 갑니다. 하다 보면은 유탄들이 막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일들이 막 터져 나오고. 이제 드루킹 특검처럼. 그렇죠. 그리고 내부에서 무슨 뭐 양심 선언도 나오고 여기저기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고 그 게이트가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로서는 좋아요. 왜냐하면 이 정교 유착 이거 다 깨 부숴야 되기 때문에 이참에 확실하게 털기를 바랍니다. 민주당- 동의해요, 100%. 예. 이건 사실은 민주당이 추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3자 추천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아, 현재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합의해야 그러면 되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 문제는 뭐 우리 정치권이 다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히 털고 가야죠. 그다음에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특검을 민주당이 3특검 돌리면서 자기들 일방적으로 추천해서 일방적으로 했잖아요. 이번에 이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다 여야가 공감하면 제발 합의로 만장일치 여야 합의로 하기를 바라고 우리 당 원내 지도부도 구실 찾아가지고 발뺌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국민의힘이 더 구린 게 있나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정말 겁먹지 말고 민주당하고 타협해서 정말 여야 만장일치로 법 발의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방법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배제하고 나머지 야당들이 그래도 돼. 저는 한다고 원래 봐요. 이준석 근데 대표가 그걸 제안했잖아. 근데 무슨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이런 분들이 추천하는 근데요 나머지 야당들도요. 이 수사하다 보면 누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이나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조국당에는 관계 없다고 그러면은- 누가 장담합니까? 그러니까 하자고요. 그러니까. 양당 거대당 하긴 하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네.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몰라요. 예? 네, 아무도 몰라요. 뭐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거다. 네. 알겠습니다. 다 거의 대부분이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두 분도 아마 공천 자리가 많이 생길지도 몰라. 예. 이 두 분도 이상하게.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이 있잖아요. 뭐가 있다고요? 지역이 딱딱 있는데. 저는 마음 비운 지 오래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역을 잘 닦고 있습니다. 사자토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강성필, 김정욱, 김근식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